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론의 통합회사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닌 3년 전에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언급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인도 시장에 진출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일론이 페이팔에 팔았던 도메인을 2017년에 다시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이 도메인으로 무언가를 할 계획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론의 트윗에 어느 한 분이 그러면 엑스닷컴을 너가 운영하는 모든 회사들을 이 도메인을 합치면 어떨까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보면 2017년 7월 11일입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3년 하고도 5개월 전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론은 아마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쓰임새가 될 것 같다라고 3년 전에 언급하였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네이버리에게 대답한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네이버리가 처음으로 홀딩 컴퍼니 X를 제안한 것은 아니고 이미 최소 3년 전부터 예상이 되었고 엑스닷컴의 도메인을 사들이게 되면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번에 네이버리로 인해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테슬라 팩트님이 정리해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가치는 60빌리언 달러 이상, 테슬라는 600빌리언 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지주회사 X의 주식을 들고 있으면 테슬라 주주에게 90%의 지분을,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에게 9%의 지분, 그리고 나머지 1%는 뉴럴링크와 보링에게 분배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주회사를 통합하게 되면 주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테슬라 팩트님의 기업의 가치대로 분배해서 주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들 사이의 초기 가치 분할은 테슬라, 스페이스X, 보링, 뉴럴링크 주주에게 발행된 X 주식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통합되는 모든 회사의 주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홀딩 컴퍼니 X로 합병을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에게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분할이 끝나게 되면 지주회사 X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 스페이스X, 보링, 그리고 뉴럴링크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테슬라의 가치가 0.6 트릴리언에서 2 트릴리언까지 올라가고 스페이스X의 가치가 0.06 트릴리언에서 1 트릴리언까지 올라가게 되면 홀딩 컴퍼니 X의 시총은 최소 3 트릴리언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투자한 사람들은 회사를 합치는 거 하나로 시총이 1 트릴리언이 늘기 때문에 이익이 50%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우선 이 전제부터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전제는 테슬라가 0.6 트릴리언에서 2 트릴리언까지 성장을 해야 하고 그럼 현재 규모에서 최대 3배는 증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대략적으로 666달러인데 3배 증가하게 되면은 대략 1900달러 가까이 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의 경우는 16배 정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애초에 전제부터가 너무 많은 성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합치면 각각의 시총만큼 더해져서 3 트릴리언이 나오게 되어 테슬라 주주들은 50%의 이익을 볼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 3 트릴리언으로 딱 합쳐질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만약 이 전제가 한 5년에서 10년 뒤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지금 테슬라 팩트님이 말한 전제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제를 만들고 있는데 보링 컴퍼니의 가치가 0.001 트릴리언에서 1 트릴리언이 된다면 기존 테슬라 주주들은 33%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쳐져 3 트릴리언의 시총이 되었고 보링이 1 트릴리언이 되어서 들어오면 3 트릴리언의 33%이므로 단순 계산으로 테슬라의 기존 주주들은 33%의 이익을 본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론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그의 회사들을 우량 기업으로 만들 의향이 있다면 홀딩 컴퍼니 X를 만드는 것도 테슬라에게는 매우 유익하다고 합니다. 최초에 홀딩 컴퍼니 X를 세우는 것에 제가 예전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많은 분들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고 합니다.
홀딩 컴퍼니를 만들려면 물론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좋은 점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 보셨겠지만 단점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을까 하여 오늘은 단점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은 예전부터 스타링크의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수익의 성장성이 좋고 예측이 가능해지는 시기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론의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 불규칙한 현금 흐름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결국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 주가를 깎아먹게 되고 혹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들을 주주들이 싫어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일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타링크의 경우는 이미 비즈니스 모델이 확고합니다. 스페이스X를 통해서 발사하는 로켓에서 스타링크 위성이 나오게 되고 그 위성을 통해서 통신망을 구축하여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기 때문에 스타링크는 추후에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은 충분히 IPO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추가적인 무언가를 더 할 필요가 없는 기업입니다. 이 내용을 일론의 꿈인 화성에 가는 것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회사 X로 통합이 되면 일론은 화성에 가는 게 정말 어려워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홀딩 컴퍼니 X로 통합이 된 뒤에 스페이스 X가 로켓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팔콘 9이 폭발한다면 홀딩 컴퍼니 X의 주가도 폭발할 확률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 한두 번이 괜찮겠지만 점점 실패가 잦아지게 되고 하나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홀딩 컴퍼니 X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 불만이 쌓인 주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스페이스X 관련된 무언가를 진행하려고 하면 반대 의견부터 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스페이스X의 영업이익과 연구 비용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홀딩 컴퍼니 X의 주가는 스페이스X가 다 깎아먹고 있다. 그들의 연구 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우리의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유들 때문에 스페이스X는 정말 극히 적은 확률로 상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은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자신이 온전히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분을 50% 넘게 들고 있어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홀딩 컴퍼니 X로 합쳐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장이 되면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홀딩 컴퍼니 X로 인해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되면 일론은 그가 꿈꾸는 화성으로의 이주 계획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링크의 상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더라도 스페이스X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주주들이 주주 친화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길 바라기 때문에 일론이 쉽사리 원망을 다 들으면서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기존 52빌리언 달러에서 7월에 2배 가까운 수치인 100빌리언 달러로 평가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시나리오 볼 때는 최대 200빌리언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사들도 스페이스X를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보면 매우 빠르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스페이스X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일론이 아무래도 스페이스X를 상장할 기미가 없다 보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합니다. 홀딩 컴퍼니 X를 세우고 그 안에 스페이스X를 자연스럽게 포함시킨다면 그리고 일론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정말 홀딩 컴퍼니를 만들게 되면 몇몇 사람들의 바램대로 스페이스X가 정말 상장하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드린 주가를 걱정하는 주주들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스페이스X를 상장시키고자 홀딩 컴퍼니 X를 만드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론의 성향을 보면 안 할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혹시 했을 경우에 안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테슬라가 인도에 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FDI 규제 때문에 테슬라 차량을 인도에 판매하게 되면 2년 이내에는 제조시설 같은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 무조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지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에서도 공장을 아마 지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조립 공장이나 제조 공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방식은 CBU로 진행하게 됩니다. CBU는 이미 차량을 모두 조립한 뒤 배로 싣고 와서 고객에게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테슬라 모델 3가 75,000달러에서 81,500달러로 가장 저렴한데 인도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가장 저렴한 자동차를 들여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모델 3로 판매를 하다가 추후에는 더 저렴한 모델 2 같은 것을 선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왜 테슬라가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다음으로 인도를 정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홀딩 컴퍼니 X에 대해서는 요즘 다시 또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홀딩 컴퍼니를 세우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정적인 부분이 그 긍정을 넘어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게 되면 일론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지만 덩치가 너무 커지고 여러 사업들이 하나로 들어가다 보니 의사결정을 위해 수많은 보드진과 수많은 회의를 거치게 되고 신속한 의사결정도 어려워지게 되고 제대로 된 통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각 회사들이 단일로 존재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는 확실히 정말 매력적인 시장은 맞습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에서도 역시 전기차 관련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인도의 경제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기차 가격이 비싼데 과연 인도가 모델 3의 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혹은 모델 3보다 더 저렴한 모델 2 같은 것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